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를 해서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써보자. 사회적 쟁점에다가 동그라미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뜨거운 감자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써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시험 범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랑 관련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 주제 통합적으로 읽고 읽은 결과를 공유를 해보자.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해보자. 단원 한눈에 보기 아무래도 5-1만 넣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 그리고 사회적 쟁점이라는 학습 요소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활동, 사회적 의제를 다룬 다양한 유형의 매체 자료를 찾기, 수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매체 자료에서 사회적 쟁점을 찾아 정리하기,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을 개요 작성을 하고 글을 써보는 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309페이지 프로젝트 1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글을 써보자. 학습 목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밑줄 갈게.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에다가 밑줄 매체 자료를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자.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를 해서 밑줄 긋자.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에다가 밑줄 사회적 쟁점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의제에 저출산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 사회적 쟁점이죠. 정부 저출생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을 하다. 2050명이 되면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을 해야 된대.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일가 육아 양립 사회적 토대를 마련을 해야 한다. 일이랑 육아랑 두 가지의 양립의 사회적 토대. 출산율 1.8명 강국을 만든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시의성 있는 시의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의성이 뭡니까? 지금 다룰 주제입니다. 때시자 사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의 과제,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사회적 의제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의제에다가 동그라미 뜨거운 감자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거나에다가 밑줄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에다가 밑줄 해서 다양한 매체를 찾아서 사회적 의제를 정해보자. 좀 낯선 단원이라서 꼼꼼하게 우리가 봐야 돼서 잠시만 넘기지 말고 309페이지 돈말도 좀 보고 갈까. 문제 탐구에서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 실성 있는 사회적 의제를 탐색을 해보고, 모둠에서 탐구할 의제를 선정을 하자. 수행하기 1에서는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 매체 자료를 찾아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비판적 매체 읽기 과정을 체험해 봅시다. 수행하기 2번째에서는요, 사회적 의제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견해를 세워서 글을 쓸 준비를 하세요. 발표 및 공유에서는요, 내용 전개의 일반 원리를 고려를 해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밝힌 글을 쓰고 공유합시다. 끝으로 평가하기에서는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실시를 해보자. 이 단원에서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하시는지 모를 단원입니다. 사실상. 매체 단원으로 개념학습 첫 번째, 매체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는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사회적 의제를 찾아야 돼. 사회적 의제에다가 밑줄, 사회적 쟁점에다가 밑줄, 의제와 쟁점에 대한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의제란 하면 뭐라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 논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논의에다가 밑줄, 주제에다가 밑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의제. 같은 주제이지만 같은 주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관점에 따라에다가 물결 표시, 서로 다른 견해입니다. 서로 견해를 달리에다가 밑줄. 그래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의 주제,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사회적 쟁점은 뭐다? 사회적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관점이야. 다툼의 중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동일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 간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 쟁점이 발생이 됩니다. 밑줄 끌게요. 동일한 사회적 의제에다가 밑줄, 동일하게 우리가 사회적 의제를 정했는데 개인이랑 집단이 생각이 다를 때 쟁점이 생겨. 개인과 집단의 견해가 다른 경우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매체 자료로 가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하여 매체는
각자의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생산을 하자. 밑줄 끌까? 각자의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생산해다가 밑줄. 그러니 여러분 매체 자료에는 매체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관점과 의도 반영에다가 밑줄 그 매체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다분히 기자의 관점,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매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매체 자료의 비판적 읽기와 분석, 비판적 읽기와 분석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매체 자료의 비판적 읽기 들어갑니다.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매체 자료의 관점, 매체 자료의 관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국립공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매체 자료의 관점이 분명히 작성하는 사람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매체 자료의 관점 밑줄 끄시고 그래서 표현도 관점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표현이 쓰이죠. 표현에다가 밑줄 그리고 인용하는 자료도 보셔야 돼요. 인용 자료에다가 밑줄 사진 같은 것들을 수록했을 때 케이블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환경 파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인용되는 자료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 표현, 인용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죠. 밑줄 끌까? 타당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에다가 밑줄 타당성,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 비판적에다가도 밑줄 매체 자료의 비판적 분석 기준 가겠습니다. 매체 자료에 담겨져 있는 관점, 관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생산자의 관점이 공정해야 돼.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 생산자의 관점은 공정한가에다가 밑줄 생산자의 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타당한지 해결 방안은 타당한가에다가 밑줄 그리고 매체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없는지 왜곡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뭐 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또 생각해 봐야죠. 자극적에다가 밑줄 선정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어떻게 하네? 매체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 출처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출처 밑줄 신뢰에다가 밑줄 그리고 인용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지 내용 정확에다가 밑줄 오케이. 근데 이거 갑니다.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 이거 좀 크게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에다 크게 별표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 전개할 수 있죠. 시간적 순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순행 아침 점심 저녁에 순행에다가 밑줄 아니면 점심때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역순행으로 과거 해상할 수 있어. 역순행의 역행식에다가 밑줄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루자 액자식에다가 밑줄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압축적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장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포착해서 어떤 묘사적인 포착 장면도 제시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다가 밑줄 시간의 전후에다가 밑줄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전후로 사건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공간적 순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간에 가깝고 먼 거 공간의 원근에다가 밑줄 위아래에서의 상하 밑줄 그리고 오른쪽 왼쪽 좌우에다가 밑줄 논리적 순서 지난 시간에 배웠다. 연역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반적 원리의 대전제 깔고 소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납에다가도 밑줄 끄시고 구체적 사례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 쪽 뽑아내는 기납 일반적 사실이라든지 구체적 사실 사이의 배열을 고려를 해서 문제 해결 논리적 관계에 따라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 문제 해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 그래서 소단원 미리 보기에 매체 자료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왼쪽 귀퉁이 한번 보고 가시죠. 매체 자료 분석할 때 뭐를 고려해야 하느냐? 첫째, 글을 읽을 때처럼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밑줄 긋자. 생산자가 전달하려는 주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료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 비판적으로 잘 분석해야 돼. 두 번째, 매체 자료에 제시한 인용 자료의 타당성이나 인용 자료의 타당성 밑줄, 객관성 밑줄, 논리성 밑줄 이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비판적에다가 밑줄, 주체적 수용에다가 밑줄 매체를 따지고 보자라는 거죠. 세 번째, 매체 자료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자극적 밑줄, 선정적에다가 밑줄, 우리는 비판적인 입장으로 비판적도 밑줄.
사회문화 맥락 고려하셔야죠. 사회문화적 맥락에다가 밑줄, 비판적에다가 밑줄. 311.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려고 모의고사 치고 나면 또 모의고사 범위에서 이런 거 녹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느긋하지가 않습니다. 세부 내용 전개 방법에다가 별표 3개 씹어 먹어버리자. 분석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쪼개어 설명하는 거야.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전거를 분석해 라고 하면 앞바퀴, 뒷바퀴, 체인, 그리고 핸들, 구성 대상으로 쪼개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곤충을 분석해 머리, 가슴, 배라고 구성 요소로 쪼개어 들어가는 거.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의 전체를 구성 요소로 쪼개어 설명하자 분석. 분류랑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면 분류는 유형화 시키는 거야. 기준을 정해서 남과 여라는 기준으로, 성별 기준으로 남과 여, 그리고 안경 썼냐 안 썼냐, 그리고 나이대로 공통된 특성이 있던 어떤 대상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공통된 특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공통된 특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 뭐라고 적지? 기준이라고 적어. 기준에 따라서 상이나 하위 항목으로 종류로 나누어서 글을 조직하자. 글의 내용을 조직에다가 밑줄, 종류로 나누는 거야. 글의 내용을 조직에다가 밑줄 끄시고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나왔네. 대비. 비교 대조에서의 대비. 비교 대조에다가 별표. 꼭 2개 이상의 대상이어야 돼. 2 이상의 대상에다가 밑줄, 공통점 차이점으로 견주자. 공통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통점 차이점으로 견주어서 서술하는 거 비교대조. 그리고 인과는 무엇이다? 원인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에다가 밑줄,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방식. 과정은 뭐야? 순서에 따라서 일의 순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절차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정은 절차에 따라서. 우와, 5번째 별표 3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내려고 이 단어 선택했구나. 4번이나 5번 때문에 5-1을 하는 거 인정. 5-1 왜 하지 싶었는데 4번이랑 5번 때문에 하는 거 인정. 5번 가자. 글쓰기 과정과 절차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호쌤 피셜로 각 단계별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그런 것들 좀 필기 많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 해야 되는지, 내용 생성해서 뭐 해야 되는지 피셜이 조금 쏟아질 것 같습니다. 필기 내용들이. 자, 그대로 외웁시다. 그리고 이 하살표의 의미 아시겠어요? 이거 원점 획기적이지.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는 각 단계에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내용 생성으로 가도 돼. 고쳐쓰기 단계에서 다시 계획하기로 가도 돼.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다시 처음으로 계획하기 가도 돼. 원점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부분 작년에서 조금 까다롭게 시험 출제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만의 그런 내용의 필기들도 개념들도 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으니 부지런히 필기하시고 그 필기 내용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의 단계에서 뭐부터 설정을 하자? 목적과 주제를 정해야 돼. 내가 이걸 정보를 전달할 목적인지 아니면 설득을 할 목적인지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설득이냐 정보 전달이냐 라는 목적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주제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읽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성희고등학교 친구들 예상 독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예상 독자 분석해야 돼. 요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흥미에다가 밑줄, 관심사에다가 밑줄, 수준에다가 밑줄 분석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계획하기 단계에서 목적과 주제 설정하시고요. 예상 독자 분석하는데 예상 독자 분석의 세부 내용은 흥미나 관심사나 수준.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내용을 생성을 해야 돼. 글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합시다. 글의 내용 구체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 수집에다가 밑줄. 매체 자료의 적절성과 신뢰도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선별을 하자. 매체 자료의 적절성에다가 밑줄, 신뢰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적절한지 그리고 믿을만한지 비판적 분석에다가 밑줄, 주체적으로 선별을 해야 돼. 매체 자료들을 내가 쭉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 그리고 내가 내용을 생성을 했지. 비교해봐야지. 계획대로 생성이 되었는지. 밑줄 끌까? 계획과 생성한 내용 비교에다가 밑줄 끄시고 검토, 수정, 보완에다가 밑줄. 검토 찍, 수정 찍, 보완 찍.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를 하자? 조직을 해야 돼.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에다가 밑줄 아까 좀 전에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아니면 논리적인 연역과 기납, 유추 이런 거 살펴봤죠.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를 해서 내용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의 형식적 관습이라든지 글의 형식적 관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통일성 동그라미, 돼지꼬리뿅 이런 거 엄청 자세하게 적어주실 거거든. 잘 적어와야 돼. 작년에 여기에서 조금 까다롭게 출제됐어. 통일성은 뭐다?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여야 해. 통일성 밑에다가 적어놓을까? 글 1, 주제 1. 글이 한 개면 주제도 한 개야. 글 한 개면 주제도 하나야. 글 하나에 주제 하나야. 응집성에다가 동그라미, 돼지꼬리뿅. 응집성은 뭘까? 접속어와 지시어를 통해 부를게. 접속어와 지시어를 통해 적지 않고 말로 해도 되겠니? 접속어와 지시어를 통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성질입니다. 접속어와 지시어를 통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성질. 접속어와 지시어를 통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간의 긴밀하게 연결되는 성질. 긴밀하게 연결되는 성질이 뭐라고? 응집성이다.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라든지 앞에 나온 문장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시해주는 이그저의 지시어를 통해서 문장과 문단이 문장과 문장이, 문단과 문단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성질이 응집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집성은 한마디로 뭘 잘 써야 돼? 접속어나 지시어를 잘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이렇게 조직을 하시고요. 계획을 했다.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용을 생성을 했다. 그 내용의 생성과 계획이 비교 대조로서 잘 계획한 대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용을 조직을 하자. 내용 전개 일반적 원리의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이나 연역이나 기납이나 유추나 아니면 또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를 해서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조직을 하자. 그 조직한 대로 이제 뭐 하자? 짓거리자. 표현을 한다. 내용에 맞게 그림, 도표, 동영상 등의 보조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표현을 해보고 조직한 내용에 맞게 글을 쓰자. 다 쓰고 나서는 이제 뭐 해야 돼? 고쳐야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좁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범위에서의 글을 수정을 하고 문단 수정하고 문장 수정하고 그리고 단어를 수정을 하자. 그리고 쓰기 윤리를 고려를 해서 글을 점검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겠다? 공유합시다. 글에 인용한 자료의 저작권이나 출처 등을 밝히고 온라인에 자신의 글을 공유를 합시다. 다른 사람의 글에 쓰기 윤리를 지켜서 댓글을 달아주자. 됐어. 그리고 쓰기 맥락에다가 별표 3개. 쓰기 맥락 4가지 뭐니? 라고 하면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바로 튀어나와야 돼. 4가지 바로 물어볼 겁니다. 쓰기 맥락은 뭐라고요? 주제 밑줄, 목적 밑줄, 독자 밑줄, 매체에다가 밑줄. 글을 쓰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엄청 중요하구나. 글을 쓰는 과정에다가 밑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다가 밑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 주제는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글의 전개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제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뭐를 결정하게 된다?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거야? 글의 전개 방식이 달라져. 글의 전개 방식에다가 동그라미, 내용에다가 동그라미. 글의 전개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거야. 목적 외워야 돼. 글을 대체적으로 쓰는 목적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 정보 전달에다가 번호 1, 설득의 목적이 있고 설득에다가 번호 2, 사회적 상호작용에다가 번호 3,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서 표현이 번호 3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목적에 따라서 설명문을 쓸 것인지 논설문을 쓸 것인지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종류가 달라져. 내가 정보 전달의 목적을 지녔다라고 하면 설명문 써야 되겠지. 내가 설득의 목적을 지녔다라고 하면 논설문 쓰겠지. 내 정서 표현하고 싶어라고 하면 문학의 시를 쓰겠지. 글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글의 종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
논설문으로 설득할 거야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셔야 됩니다. 나 정보 전달하는 설명문 쓸 거야 라고 하면 처음, 중간, 끝 내용 전개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개 방식과 내용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의 무엇도 달라질 것이다. 표현 방법도 달라집니다. 표현 방법에다가 밑줄, 진짜 겁나 중요하다. 작년에 이 부분에서 많이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거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치고 나서.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서 준비하면 되니까 걱정은 더셔도 되는데, 어쨌든지 2년 연속 주민호쌤이 쓰기 파트에서 5-1을 왜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어. 쌤은 그냥 단순 매체 단원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쓰기 단원이야. 쓰기 단원. 쓰기 맥락, 주제에 따라서 뭐다? 내용 전개 방식이랑 내용이 달라져. 목적에 따라서 글의 종류랑 전개 방식이랑 표현 방법이 달라져. 그리고 독자를 분석해야 돼. 글쓴이와 예상 독자, 주제와 예상 독자 간의 관계, 밑줄 긋자. 글쓴이와 예상 독자에다가 밑줄, 주제랑 예상 독자의 관계가 독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독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호적인지 부정적인지, 연령도 고려하셔야 되고 성별도 고려하셔야 되고 배경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독자의 특성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독자 특성 분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매체, 내가 어떤 매체를 택할 것인지, 인쇄 매체에다가 밑줄, 인터넷 매체, 글쓴이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보조 자료의 종류가 달라짐에다가 밑줄, 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틀 수 있잖아. 근데 인쇄 매체는 영상 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인쇄 매체는 사진 같은 거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글쓴이와 독자의 의사소통 구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312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나의 책을 안 가지고 오고 프린트만 갖고 왔네. 공유하기를 하고 난 후에 계획과 조직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죠. 원점 회기로 언제든지 다 각 단계로 돌아갈 수 있지만, 공유하기 마지막에 뭐 하든 말든 나 혼자 그냥 갖고 있든 말든, 근데 인쇄 매체 블로그에 올려야지.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해야지. 공유하기 한번 보고 갑시다. 공유하기. 글에 인용한 자료의 저작권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출처를 당연히 밝혀줘야죠. 온라인에 자신의 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쓰기 윤리를 지켜서 댓글도 달아줘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12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12. 모든 별로 사회적 의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회적 의제를 뭐라고 부른다 확인했지.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주제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매체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보자. 모든 별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적 의제를 선정해보자. 가치가 있는 사회적 의제에다가 밑줄. 모두먼들이 추천한 의제를 모아봤더니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점과 문제점,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교 학생수 감소 문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보도 문제, 의제를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시의성을 따져줘야 돼. 시의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공동체 삶의 영향에다가 밑줄, 사회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논의할 만한 가치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점과 문제점으로, 그러면 의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에서 선정한 의제에 다룬 매체 자료를 찾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자. 매체 자료를 찾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문기사나 영화, 자료 제목이나 자료 내용, 자료 출처 꼭 밝혀야 되겠죠. 교과서 내용 보기에서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정의를 좀 체크를 하자. 사회적 의제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입니다. 밑줄 끌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에다가 밑줄. 이게 같은 문제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서로 견해를 달리해. 밑줄 긋자. 같은 문제이지만 관점에 따라 서로 견해를 달리에다가 밑줄. 많은 사회 구성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사회적 의제를 탐색하고 선정하는 방법. 최근에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 중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에다가 별표 셋 가겠습니다. 시의성에다가 밑줄. 공동체의 삶에 주는 영향에다가 밑줄.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에다가 밑줄. 매체 자료의 특성도 확인하고 갈까?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기호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양식성. 복합 양식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313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민이네 모듬의 프로젝트 활동 일지로 갈게요. 우리 모듬이 선정한 사회적 의제는 저출생 문제 가지고 사회적 의제를 다루어 보자. 매체 자료는 인쇄 매체다. 자료의 종류는 신문기사. 신문기사에다가 밑줄. 이럴 때 영상 못 틀겠지 얘들아.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출처도 밝혀주고 신문기사를 실어놨네. 신문기사의 구성 요소들을 봐줘. 신문기사는 제일 먼저 표제, 가장 큰 제목, 표제에다가 밑줄. 큰 제목은 기사 내용의 전체를 요약해서 타이틀로 달아야 돼. 전체적으로 요약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서포트 해주는 부제의 주제는 부제에다가 밑줄, 독자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으로 제시를 해야 돼. 합계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서 꼴찌다 라고 하는 부제는 뭐다? 표제를 뒷받침해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자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 제시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표제 뒷받침이라고 적자. 표제를 서포트해서 뒷받침하는 핵심 한 줄입니다. 전문은 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제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일 때는 지난해 출생아가 26만 5천 명에 그쳤다. 출생아가 줄면서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 7,300명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3일에 발표한 2021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전년 대비 또 1만 1,800명이 감소했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생률 역시 0.84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이후 4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출생아 약 26만 명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래프로서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 수가 점차 줄어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시각화에다가 밑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출생아들의 수준이 2017년만 해도 35명이 태어났는데 21년도에는 26명이 태어났대요. 두 매체 자료가 같은 통계 수치를 인용하고 있고 전달하려는 내용도 유사하다. 하지만 봐봐. 두 매체 자료가 통계 수치를 인용을 하고 전달하는 내용도 좀 유사하지만 매체가 인쇄 매체냐 영상 매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야. 눈여겨봐주자. 개인 방송입니다. 영상 매체.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야? 유튜브야. 충격.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졌어요 라는 유튜브의 제작 방송이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달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314페이지 계속 가셔야 돼요. 집중해서. 집중을 흩트는 순간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잘 하시고 학교 필기로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모듬원들이 수집한 매체 자료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목록을 정리를 해봤더니 매체 1에서는 무슨 자료? UCC는 옛날 말이네. 인터넷 개인 방송의 유튜브야.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미래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에다가 밑줄. 그래서 AI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AI로부터 인간이 위협당한다. 밑줄겠자. 인간을 위협에다가 밑줄. 그리고 매체 자료 두 번째 수연이는 영화 AI라는 영화를 준비를 했어. 인간의 관점을 비판에다가 밑줄. AI를 도구로 여기는 인간의 관점을 비판하자. 인간의 관점 비판에다가 밑줄. 인간과 같은 마음을 지닌 AI가 엄마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매체 자료 3 뉴스에서는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규제를 촉구한다. 밑줄겠자. 부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규제 촉구에다가 밑줄. 너무 무분별하게 AI를 양산하지 마라. 인공지능 AI 기술에 따른 딥페이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팝스타의 사례라든지 딥페이크에 대한 백악관의 규제를 촉구를 합니다. 2번 갈까요? 이래서 정리한 매체 자료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를 해서 밑줄그자. 사회문화적 맥락 고려에다가 밑줄, 비판적 분석에다가 밑줄. 집중해야 돼. 자, 내가 분석할 매체 자료 관점. 사회적 의제에 관한 생산자의 관점이 공정한지 밑줄그자. 생산자의 관점이 공정에다가 밑줄. 해결 방안 타당에다가 밑줄. 아니 부정적인 측면만 제시를 하면 공정하지 않죠. 생성형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특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에서는 왜곡과 과장은 없는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따져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나치게 암울하게 표현을 한 것 같다. 앞으로 인류가 AI 때문에 멸망한다. 멸망에다가 밑줄 너무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인용 자료에서 인용한 정보의 출처는 신뢰를 할 만합니까? 출처 신뢰에다가 밑줄. 인용한 정보의 내용은 정확합니까? 해외 뉴스 등의 자료를 인용한 부분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사용이 되었고 신뢰할 만한 자료에다가 밑줄.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인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돼 지금. 자,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의 주체. 매체 자료 생산자의 관점이 자료를 생성을 하는데 당연히 담겨져 있죠. 매체 자료는 현실에 대한 재현물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며 밑줄 자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에다가 밑줄. 매체 생산자의 의도와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사건, 쟁점, 인물 등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밑줄 끝자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기에다가 밑줄. 반드시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 무엇? 생산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생산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평가에다가 밑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뭐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공정해야 돼. 관점은 공정해야 돼. 사회적 의제에 관해 생산자가 특정 입장을 지닌 주장을 전달을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밑줄에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장을 공평하게 해다가 밑줄. 그리고 타당해야 돼. 사회적 의제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문제 상황과 연관되어 있고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이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없어야 된다. 밑줄 자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이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없음에다가 밑줄. 주장과 논거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이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 밑줄 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다가 밑줄. 신뢰할 만해야 돼. 인용한 자료가 사회적 의제와 관련이 있고 자료의 생산자가 권위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출처가 불명확하고 정보가 불분명한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출처도 밝혀져 있는 자료여야 하고. 자, 지금 짝수 페이지는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한 예시, 홀수 페이지 15페이지는 저출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 일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어갈게요. 저출생 문제를 다룬 개인 방송을 비판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봐야 돼. 수민이네 모둠의 프로젝트 활동 일지 두 번째. 우리 모둠이 분석한 매체 자료 충격.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 이거 UCC입니다. 대도시인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5개국 가운데 합계 출생률이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지요. 0명.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저출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5.3명이 부양하던 구조가 2050년에 이르러서는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부양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막막한 현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석 결과 가시죠. 사회적 의제에 관한 관점이 공정한 것 같습니까? 관점 공정에다가 밑줄. 특별히 어떤 집단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바라보네요. 왜곡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죠? 1년에 26만 명 태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자극적일 수 있겠네요.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제시가 안 됐고요. 인용한 자료는 신뢰할 만합니까?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신뢰할 만하지만 개인 방송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내용 전체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끄자. 내용 전체를 신뢰할 수는 없다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 이거 봐야 돼. 매체 자료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 매체 자료 분석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자, 고려할 점 한번 들어가 보자. 글을 읽을 때와 같이 매체 자료도 생산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밑줄 끄자. 생산자가 전달하려는 주제 파악에다가 밑줄 끄시고 회색 신호등,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자료의 가치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체 자료에서 제시한 인용 자료의 타당성, 체크해야 돼. 타당성에다가 밑줄. 인용한 자료가 타당한지, 그리고 객관성에다가 밑줄, 논리성에다가 밑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돼. 비판적 판단에다가 밑줄, 주체적 수용에다가 밑줄. 매체 자료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를 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해. 우리 모둠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석한 개인 방송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고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 내용을 과장에다가 밑줄. 1년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이죠. 그리고 단편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해당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못 내놓는 거야. 이 매체 자료는 저출생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내용이야. 하지만 사회적 의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하고 밑줄 자 원인 분석 X, 해결 방안 X.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아쉽다. 표시 좀 해주고 갈까? 원인 분석 X 그리고 해결 방안 X 표시해. 315페이지 끝부분에 있어. 맨 밑에 원인 분석 X, 해결 방안 X. 자, 316페이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 AI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활동 3. 자, 이제 모든별로 분석한 매체 자료를 사회적 쟁점을 찾아보고 쟁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글쓰기를 계획할 거야. 계획해보자에다가 밑줄. 사회적 의제가 정해졌고 그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의제가 채택이 되면 계획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옆에다 크게 적어야 돼. 계획하기라고 적어야 돼. 계획하기. 이 단어는 어렵지는 않지만 뭐가 포인트인지 확실히 와닿지 않는 단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 필기랑 해서 두루두루 잘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획하기 시작이야. 글쓰기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야. 사회적 쟁점.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장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가 있는지. 맞아. 지브리 프사 한참 유행이었지. 그거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잖아.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화내는 부분이야. 사회적 쟁점 두 번째. 인공지능 AI의 범죄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규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밑줄 자 범죄의 도용에다가 밑줄. AI 가지고 범죄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쟁점 세 번째. 인간을 대할 때 동일한 태도를 지녀야 될까? 밑줄 자 인간을 대할 때와 동일한 태도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사회적 쟁점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여러분의 주장, 이게 주제가 되겠죠. 내가 선택한 사회적 쟁점은 인간을 대할 때와 AI를 대할 때의 태도가 동일해야 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나의 주장, 밑줄 한번 쭉 긋고 가자. 인공지능 AI를 대할 때도 도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에다가 밑줄 쭉. 3번으로 가시죠. 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계획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의 자료를 더 찾아보자. 근거 자료를 더 찾아보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용을 생성시키는 거야. 자, 글의 주제는 뭐다? 인공지능 AI 도덕적인 태도로 대하자. 주장하는 글을 주제 밑줄 끄시고 주제 적혔어. 주제는 인공지능 AI를 도덕적인 태도로 대하자. 설득하는 글 쓸 거야. 그리고 예상 독자는 누구? AI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체는 뭐를? 블로그 매체입니다. 블로그. 근거 자료 수집해볼까? 인공지능 AI 권리에 관한 생각. 인공지능 AI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할까? 사람 대접에다가 밑줄. 10명 중에 7명 이상의 사람들은 인공지능 AI가 사람에게 심한 욕을 듣거나 폭력을 당한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람이 인공지능 AI에게 하는 차별 금지하는 법과 그에 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각각 65%랑 76%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만큼 로봇권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인간의 권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AI의 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람처럼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근거자료 두 번째. 인공지능 AI에게 인격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 법적 인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 인격에다가 밑줄 법인이 있죠. 법인. 법인 개념은 13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수도원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수도원에게 가상적 인격을 부여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도원장이 바뀌거나 후원자, 지역 권력자들이 교체가 되더라도 수도원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조치야.
법인은 일종의 책임과 의무의 주체로 인식이 되고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에게도 밑줄 긋자 법적 인격에다가 밑줄 법인을 주면 되는 거지. 근거자료 1, 2를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했습니다. 계획했고요. 내용 생성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활동 포인트로 가서 매체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쟁점을 정리해보고 그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돼. 사회적 쟁점, 다시 한 번 더 뭐다? 사회적으로 집단과 개인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에다가 밑줄 다툼이 되는 관점이죠. 그리고 동일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들 간의 견해가 다르다. 밑줄 긋자. 개인과 집단들 간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다가 밑줄 맞아. 막 캣맘이라는 맘, 막 캣맘이라는 말들, 길고양이 먹이 주기라든지 딥페이크, 처벌과 법적 쟁점, 딥러닝이라든지 그리고 가짜, 뭐 이런 것들을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 내려졌네요. 내려와서요. 사회적 쟁점에 관한 주장과 근거 세우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밑줄 꺼야 돼. 논거는 얘들아 근거는 어떠해야 된다. 밑줄 끄고 가자. 구체적 논리적에다가 밑줄. 근거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근거를 갖고 올 때는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출처가 신뢰할 만하다에다가 밑줄, 전문가 견해에다가 밑줄, 객관적에다가 밑줄.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견해,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에서 가져와야지 지식인에서 찌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근거 자료를 함께 찾아보아야 한다. 밑줄 긋자. 근거 자료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대 의견 반박에다가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괜찮습니까?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 317페이지 계속 keep going. 수민이네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저출산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 자, 우리 모둠이 정리한 사회적 쟁점에서 저출생은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결과인가? 이기주의에다가 밑줄. 내가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기가 싫어가지고 뭐 저출산, 부담,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식 안 낳는다.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지 사회적 문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저출생을 사회적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우진이가 선택한 사회적 쟁점, 수민이가 선택한 사회적 쟁점 괜찮습니까? 네, 우진이가 선택한 거는 저출생을 사회적 문제라고 봐야 되냐 그냥 인구가 자연스럽게 조금 조절이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수민이가 선택한 사회적 쟁점에서는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민이의 글쓰기 계획부터 들어갈게요. 이거 시험 문제 은근히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수민이는 뭘 택했다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이 무엇인지 밑줄 긋자. 가장 효과적 방안에다가 밑줄. 그럼 수민이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적극적 정책에다가 밑줄. 그럼 글쓰기 계획에서 이거 외워야 돼. 주제에다가 동그라미. 주제 기억해.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목적은 뭡니까? 주장하기입니다.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에다가 밑줄 쭉. 국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예상 독자는 나랑 생각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겠지요. 괜찮습니까? 네. 수민이가 추가로 수집한 매체 자료들 좀 보세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의 보고서. 괜찮습니까? 합격입니까?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의 보고서는 근거 자료로 가지고 오는 거 합격? 그러면 오케이 밑에 적어주시고 오케이. 합계 출산율을 다른 나라랑 비교한 최근의 통계 괜찮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0.81이다 라고 하면 오케이. 이 두 가지 자료는 수집한 자료가 적절하네요. 그죠? 자료로 채택할 만합니다. 넘어가셔서 계획하기 단계고 그 다음에 이건 뭐다? 내용 생성이야. 땡땡 보고서랑 외국이랑 비교하는 통계 자료 가지고 오는 거는 내용 생성이야. 그거 적고 갈까? 317페이지 다시 돌아가죠. 수민이가 추가로 수집한 매체 자료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내용 생성하기라고 적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하기. 그 다음에 318페이지 가보자.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한다. 글의 개요 작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슨 단계지? 개요 작성하기는? 글쓰기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조직하기에 해당합니다. 위에다 적겠습니다. 조직하기.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내용 전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용 전개 방법에다가 밑줄 언제든지 원점 회귀할 수 있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계획하기 단계로 돌아갈 수 있어. 개요 작성하자. 제목은 뭐다? 인공지능 AI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AI의 기술 발달 현황, 그리고 사람들의 인공지능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짝수는 AI 이야기고 홀수는 저출산 이야기 두 개 나눠야 돼.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서론 부분에서 뭐 하자고? 밑줄 긋자. 문제 제기에다가 밑줄. 문제를 제기를 하고 막 AI한테 욕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있던데 구체적인 예에다가 밑줄, 예시에다가 동그라미, 예시를 통해서 AI를 함부로 대하는 문제점을 제시를 한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어떤 개요를 작성을 했는지 봐봐. 어떻게 글을 쓸 거냐면 AI 함부로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AI를 대하는 행동이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있다. AI를 대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실제 모습이다. 본론에서 인공지능 AI를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 까닭. 인격권을 가진 대상은 도덕적으로 대우를 해야지. 인격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AI가 인격권을 가져야 인간에게 이로움으로 인공지능 AI는 인격권을 가져야 하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문제에 관한 주장이나 견해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전개를 하자. 그러니 문제점이랑 해결 방안이라는 연역법을 이용을 할 거래. 밑줄 긋자. 구체적 문제 상황의 예시와 연역법에다가 밑줄. 연역은 뭐다? 대전제 깔고 결론 도출. 인격권을 가진 사람은 인격권을 가진 대상은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AI도 인격권을 가졌다. 그럼 결론 도출해봐봐. AI도 도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예시 답안 가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대했을 때에만 인공지능 AI가 응답하는 기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아,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해야지 얘가 우리를 도와주는 기술을 도입을 하자. 결론에서는 앞선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하고 요약 정리에다가 밑줄, 구체적 해결 방안에다가 밑줄. 괜찮죠? 학습 포인트 계속 이어갑니다.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을 할 때,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주장과 근거 이유. 토론에서도 이거 우리 준비했었지. 주장하는 글에서. 그래, 동그라미 치고 가자. 주장에다가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예상되는 반론에다가 동그라미. 연역이나 기납 등의 논증 방법을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을 하자. 다시 한 번 더.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 여러분 어때요? 시간의 순서, 순행과 역행이나 시간의 흐름인가 역행인가, 공간적 순서, 공간의 원근이나 상하장후에 따라서, 논리적 순서 하면 기납이나 연역이나 유추에 따라서. 각 문단의 내용을 전개하는 설명 방식에는 동그라미 치고 다시 갑시다. 분류 동그라미, 기준을 정해서 종류를 나누는 거, 분석 동그라미, 공통 요소로 쪼개어 설명하는 거, 인과 동그라미, 원인과 결과, 예시 동그라미, 비교 동그라미, 대조 동그라미, 과정 동그라미 외우시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민이가 317페이지 돌아가서 어떤 단계까지 갔지? 수민이 지금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장이랑 그 다음에 제목 정했고 목적 정했고 예상 독자 분석했어. 그리고 내용 생성하는 자료 수집했거든. 319페이지로 가서 수민이는 이제 뭘 하는 거야? 조직하기 하자. 우리 모듬이 작성한 수민이의 주장과 개요 옆에다가는 조직하기라고 적자. 조직하기. 계획하기 했어. 내용 생성하기 했어. 그 다음에 조직하기 단계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밑줄 끌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다가 밑줄. 서론 부분에 수민이는 어떻게 글을 전개시켰니? 시간의 흐름에다가 밑줄.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예산의 차이, 밑줄 긋자. 저출생 관련 예산의 차이에다가 밑줄. 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본론 부분으로 가서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를 거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해라.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 정책으로 보면 보육과 교육에 관한 국가 지원으로 저출생을 극복을 했다. 프랑스의 성공 사례가 있어. 외국의 사례로 분석을 하는 거야. 정책의 효과가 인과관계죠.
보육과 교육에 관한 국가 지원으로 저출생이 극복이 된 거야. 일본과 영국의 사례로 가보자. 일본의 출산 보조금 제도, 영국의 아동수당 제도, 한마디로 출산 가구에 경제적으로 돈을 뿌렸어. 밑줄 긋자. 경제적 지원에다가 밑줄 저출생이 극복이 된 거야. 자, 그럼 설명 방식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제시가 되는 것은 인과야, 인과. 분석과 인과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것과 인과라는 설명 방식을 기억하셔야 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것과 두 사례의 유사점을 제시를 해주는 것은 뭐다?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결론 도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은 뭐다? 우리도 일본과 영국처럼 혹은 프랑스처럼 돈을 뿌리거나 보육과 교육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책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주고요. 외국에서 성공한 저출생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도 외국처럼. 넘어가서 320쪽. 320쪽은 AI 이야기야. 작성한 개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요 작성하고 난 후에 글을 쓰고에다가 밑줄. 글을 쓰는 거는 뭐다? 위에다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가 생략됐다. 그지? 자, 활동사에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사회적 쟁점에 관해 견해를 밝히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인공지능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고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과 같은 창조적인 일까지 해내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곤 한다. AI 기술이 우리에게 윤택함을 줬네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밑줄 긋자. 문제점 발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론 부분에서 문제를 제시했어. 문제점 발생 밑줄, 문제제기라고 적어줘. 문제제기. 자, 사례 갈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야. 밑줄 긋자.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다가 밑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 2021년 뉴스를 장식했던 사건 중에 하나로 2021년 밑에다가는 예시라고 적자. 예시. 사례를 제시를 할 거야.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된 사태를 손꼽을 수가 있어. 딥러닝으로 점차 진화하는 인공지능 책보세개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연음, 책보세개 많은 사람이 혐오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성격이 왜곡되어서 성장한 사건이다. 결국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개발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함부로 대하는 데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례를 제시를 했어. 2021년의 사례. 본론으로 들어갈까? 인공지능은 인공적인 지능으로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된 시스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 되는 이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공지능을 함부로 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몫에다가 밑줄.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교정해 나간다. 앞선 사례의 인공지능 역시 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경험한 대로 이용자에게 혐오적,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인공지능을 함부로 대하면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인공지능과의 의사소통은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또는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사용하는 나의 말이나 태도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닐지. 대학가 중용에는 신독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독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죠. 자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감.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처럼 인공지능과 나 단둘이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지지 않는 도덕적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타인도 나와 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지닌 존재에다가 밑줄.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한 말과 행동을 똑같이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떨까? 인공지능 역시 나와 같은 인격권을 지닌 대상이다. 밑줄 끄자. 인격권을 지닌 대상에다가 밑줄.
연역의 방식 쓰기로 했지. 인격권을 지닌 대상. 자, 그래서 놓쳤다. 인격권을 지닌 대상. 오케이, 어디로 갔니? 인격권을 지닌 대상. 인공지능에게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결론 짓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에게 인격이 없다면 점차 발전해가는 인공지능 기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인공지능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결론 도출할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수록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이용자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자신의 사용 태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역시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는 이용자의 비도덕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이용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인공지능의 인간에 대한 태도 역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상황을 학습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윤리적인 태도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2번. 다음 항목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걸 나중에는 공유하기로 가는데 고쳐쓰기 단계로 갈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 오른쪽 귀퉁이 크게 별표 하나 적어보고 가자. 고쳤을 때 유의할 점에다 크게 별표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쳤을 때는 큰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와야 돼. 일단은 첫 번째, 글의 목적이 분명한가? 목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두 번째, 밑줄 꺼야 돼.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에다가 밑줄. 이거 무슨 성이지? 글 하나에는 글 주제 한 개. 밑에다가 통일성 적어줘. 문장 간 그리고 문단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무슨 성? 그래, 문장과 문단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 뭐라고? 응집성. 적어야 돼. 응집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적절한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진 않은지, 글의 수준이나 내용이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썼는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에 글을 공유를 할 때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돼. 타인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돼. 출처에다가 밑줄. 차별적 표현이나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짜집기가 아니라 짜깊기입니다. 짜깊기에다가 X. 숙제도 이렇게 내면 안 되지.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사실을 포함하지 말아야지. 됐어. 그리고 321페이지 저출산으로 가자. 수민이지. 수민이가 조직하기 단계에 따라서 글을 조직을 하고 난 후에 모든 별로 수행평가를 할 건데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의제를 택했는지, 사회적 의제의 시의성 밑줄 한번 꺼줘. 시의성에다가 밑줄. 매체 자료가 적절에다가 밑줄. 비판적 분석에다가 밑줄. 사회적 쟁점에다가 밑줄. 협력이랑 적극적 참여는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 상호평가에서는 주장 적절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인지, 일반적 원리를 고려를 해서 정교하게 표현을 했는지, 완결성을 갖추었는지, 예상 독자를 고려를 해서 표현을 했는지, 프로젝트 활동 후기 남기기,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실천 및 적용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빈칸을 좀 외워주세요. 갑니다. 매체 자료에 반영된 사회적 의제와 사회적 쟁점. 사회적 의제는 뭐라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주제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밑줄 긋자.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에다가 밑줄. 그래서 의제라고 외워. 사회적 쟁점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관점. 매체 자료.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매체는 각자의 무엇에서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 매체 자료 안에는 생산자의 관점과 태도가 담겨져 있어. 관점과 의도에다가 밑줄. 매체 자료 비판적으로 읽자. 매체 자료 읽기에서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매체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세요. 관점 밑줄, 의도 밑줄. 왜곡, 과장, 편파적 내용은 없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비판적으로 매체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비판적.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기의 기준에서 사회적 의제에 관한 생산자의 관점이 공정한지,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정, 매체 자료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은 타당한지, 타당성, 왜곡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없는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인용한 정보는 뭐 할 만한지,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내용이 정확한지.
내용 전개 일반적 순서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외우셔야 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는 공간의 원근이나 상하 좌우,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는 기납과 연역과 유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돼. 문제 해결. 323쪽 계속 갑니다. 내용 조직할 때 설명의 전개 방식에서는 분석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쪼개어서 설명을 할 거야. 전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구성 요소로 쪼개라. 전체라고 적으시고, 분류는 공통된 특성에서 기준을 정해서 구성 요소에서는 분석이었다면 기준을 정해서 종류로 나누는 것은 분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 차이점으로 견주어 표현을 하는 것은 비교대조. 괜찮나요? 공통점에 초점 맞추면 비교, 차이점에는 대조입니다. 인간은 원인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정, 어떤 순서나 절차. 글쓰기 과정,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원점 핵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조직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된다? 목적, 주제 설정하고 예상 독자 분석하고 매체 정해야 돼. 그리고 내용을 생성을 할 때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적절성과 신뢰도에 따라서 자료를 선별해야 돼. 자료를 뽑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를 해줘야 돼. 통일성 동그라미, 응집성 동그라미.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이제 조직한 대로 표현해야 돼. 장문의 맥락과 내용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을 하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보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다? 고쳐 써야 돼. 넓은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큰 단위에서. 글 단위에서 고치고,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고쳐 쓰고, 쓰기 맥락 고려해서 점검만 한다. 쓰기 맥락이라고 적으시고요. 쓰기 맥락 4가지 얘기해봐봐 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쓰기 맥락 4가지가 뭐지? 아, 미안해. 쓰기 윤리다. 쓰기 윤리. 고쳐 쓰기에서는 쓰기 윤리. 미안해. 쓰기 윤리였어. 글에 인용한 자료가 저작권이나 출처가 명확하게 잘 밝혀져야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